대표적인 채권자 이의신청 유형 4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점 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권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나 채권 금액 등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요, 국가가 법률로 제정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시혜적인 제도입니다. 나라가 세금을 마련해가지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의 일부를 상실시켜버리는 제도예요. 채권자 입장에선 대단히 억울한 제도일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돈 빌려줬는데, 빌린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나라와 법원이 나서가지고 나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만 받게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채권자들의 의견의 진술을 받고 채권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넣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이의신청이라는 게 제도 안에 들어와 있고,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채권자 집회까지도 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채권자 동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협약 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이미 제기한 채무자 입장이라면 이의신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대응은 똑바로 해야겠죠. 그 이의신청서라는 서류의 양식에는 첫 번째 이 채권자 명과 채권자 목록상 번호, 이의금액 범위, 그리고 이의신청 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제기되는 이의신청 유형에는 가장 단순해요. 채권자 목록상의 금액, 이 잘못된 경우, 이게 가장 많이 제출되는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염려하실 게 없는 게, 그냥 채권자 목록을 실제 채권 금액 확인해서 단순히 정정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두려워하실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위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대위 변제는 쉽게 말해서 남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 본인이 돈을 못 갚는데 누가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쓴 사람이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잖아요. 그럼 이게 대위 변제가 되는 거고요. 기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중간에서 이런 기금들이 보증을 서주고요. 만약에 이 사업자 본인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보증슨 기관에서 먼저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채권자 자체가 원채권자에서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대위변제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 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서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를 변경해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대위변제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 명을 수정하는 게 일견 보면 단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기금 얘기를 했죠. 기금이 이 채무액 전체에 다 보증 서서 갚아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70%만 보증 쓴 경우도 있고 80%만 보증 쓰는 경우가 있어요. 즉 원채권자에게 채무액 전체가 아니라 채무액의 일부만 갚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원채권자와 대위변제된 채권자 둘 다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채권자 목록상에 그 모든 채권자를 기재하고 각각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인지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변제 관련된 이슈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가 여러 대 가능성이 많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여러 번 수정과 법원의 보정 권고와 보정 요청을 받고 수정을 해야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위변제 이슈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꼭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시중 1금융권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2금융권만 해도 상관없는데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저축은행 혹은 사채 아니면 그것도 넘어서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감정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회생 신청을 해? 야, 너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형사 사기 고소를 염두에 두는 분도 계시고, 고소까지는 하지 않으시지만 이의신청 사유에다가 이 사람 나한테 사기 쳤어요. 그래서 내가 사기받은 채권이가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 통해서 일부라도 면책돼서는 안 돼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도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사기 채권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절차를 뭐 기각하거나 폐지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 정당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 방향이 더 채권자한테 이롭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좀 진실성 있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이것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은닉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을 밝히는 취지의 이의신청입니다. 이 이의신청이 왜 독특하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상에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무자의 소득 상황이나 재산 상황이 허위다 라는 것을 밝히는 이의신청은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특히 변제 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도 이런 이의신청은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요, 이 채무자회생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가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떤 경제적인 불운을 입은 사람을 법률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이런 기본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가결정 후에도 이런 이의신청이 왜 의미가 있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벌 때 개인회생 결정 인가를 받았어요. 이게 잘 돼가지고 월 4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추가된 200만 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채권자들한테 변제 계획을 모두 수행할 때까지 안 보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숨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월급이 높아진 걸 채권자가 어떤 우연한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럼 채권자는 법원에다 이거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면, 이러한 유형의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법원이 밝혀보니까 그 허위, 은닉 등의 사실이 맞다 하면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 기각시키고요, 인가결정 이혼하도 법원이 직권으로 전체 폐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강조드리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이 채무자회생법상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너무나 타당한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은닉 또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걱정하시는 이의신청의 유형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시 썸머리 해드리면, 첫 번째는 단순히 금액상의 보류, 그리고 두 번째도 결국에는 대의변제로 인한 채권자 변경에 따른 사정, 이런 두 사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채권자 목록을 적절히 수정하면 충분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응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철저히 잘 설명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만약에 정말로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만나도 막을 수 없는 사정이 될 수 있으니 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준 변호사였습니다.